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호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가 보여주시죠. 골판지 침대입니다. 일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입소한 선수들 사이에서 이 골판지 침대를 둘러싼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침대인데요. 한 미국 선수는 무너질 걸 대비해 바닥에서 자는 연습을 해야겠다. 도쿄 스트레스가 쌓인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네. 폐 상자 사진과 함께 침대의 전후라는 장난스러운 트윗도 올렸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이 침대를 두고 성관계 방지 침대라는 이름도 붙였는데요. 여러 사람이 같이 눕긴 어렵겠다며 비꼰 겁니다. 방역을 생각한 침대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주최 측이 밝힌 진짜 목적은 환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 재활용할 수 있는 침대를 제작했다며 이 체중 200kg까지 견딜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서도 환경을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의견과 또 골판지 타령이냐 창피하다는 의견으로 엇갈립니다. 아, 또라고요? 그럼 그전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관련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해 홍수 피해가 컸던 규슈의 대피소에도 이렇게 골판지 가림막이 등장한 적이 있고요. 예. 또 코로나 이후엔 해외 입국자를 격리하는 나리타 공항 대기소에도 골판지 침대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형이 이 골판지 거래업체 대표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수들도 저 골판지 침대를 쓰게 될 거 아닙니까? 뭐 무너지지는 않는 겁니까? 네, 다행히도 이 아일랜드의 한 체조 선수가 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직접 보시면 선수가 침대 위에서 힘껏 뛰지만 보시는 것처럼 침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이 올림픽 공식 계정은 반가운 듯 이 글을 공유하면서 오해를 풀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황금 소변기, 진짜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소변기가 금빛으로 꾸며져 있죠. 현지에서는 진짜 금은 아니지만 세금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주최 측은 선수들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올림픽 정신보다 금메달 경쟁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개막식을 앞두고 오프닝 음악 일부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 개막식 음악 감독 중 한 명이 과거 학폭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재확산 속에 강행된 올림픽이다 보니 공식 후원사로 2조 원을 쓴 걸로 알려진 도요타 자동차마저 올림픽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싸늘한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내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대충 감이 오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술집 가려고, 이것도 방역 얘기입니까? 네, 이번엔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싱가포르에서 모더나 백신을 2번 모두 맞은 한 남성이 이 사실을 숨기고 홍콩에서 화이자 백신을 또 맞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하게도 술집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홍콩은 국내 접종자에게 전자백신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식당과 술집 출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받고자 백신을 4번이나 맞은 겁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2번 맞은 거를 지금 숨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콩 당국은 어떻게 이걸 알아냈죠? 네, 아직 당국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홍콩 당국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 건강에 위험을 줄 뿐 아니라 의료진과 백신 자원을 낭비하게 했다며 기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국에서 맞은 백신도 인정을 해줬더라면 뭐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직 백신을 한 번도 못 맞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폭염 꼼짝마, 뭐 이건 뭔 얘기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역대급 폭염이 앞으로 예고되어 있는데요. 각 지자체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초구 관내 버스 정류장 곳곳엔 쿨링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예. 열 전도율이 낮은 소재를 덮어서 온도를 5, 6도가량 낮춰준다고 하고요.
이뿐 아니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선 이렇게 파란 양산을 빌려주는데 덕분에 선별진료소 앞에 이런 파란 줄이 생겼습니다. 네. 영등포구에선 이런 호텔을 빌려 어르신들에게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지원하는데요. 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 다음날 8시까지 1인 1실을 배정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 마스크까지 써야 되니까 온열 질환이 참 많이 우려됩니다. 특히 뭐 알아둬야 될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 땀띠 등이 있는데요. 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운 날에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나 심박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2m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선 잠시 마스크를 벗고 쉬어도 됩니다. 네. 혹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을 땐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이나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뭐 임시 대책들이지만 폭염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